안녕하세요. 본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만의 답변을 찾아가는 시간, 인문학 면접 황수민입니다. 여러분은 흔히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을 잘한다,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으신가요?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흔히 그 사람 말은 재밌다, 흥미롭다, 저 사람 이야기는 계속 듣고 싶다,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데요. 이 상태일 때 우리의 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오는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도파민은 언제 나올까? 이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할 때, 행동을 봤을 때,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, 이런 거에 접했을 때, 그럴 때 굉장히 즐겁고, 그리고 이제 흥미롭고,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도파민이 나온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.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뭐 장미꽃다발을 이렇게 딱 선물로 줬다. 그러면은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에서 벗어나는 상황일 때는 어김없이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런 거를 면접에 가만히 딱 적용을 하면은 면접에서도 똑같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.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흔히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관이 원할 것 같은 대답을 하면은 사실 그것은 면접관이 이미 벌써 예측을 하고 그리고 상상을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 오히려 면접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만의 이야기를 할 때, 그럴 때 정말 흥미롭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, 뭐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갑자기 고개를 든다거나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고 해서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라,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진정성 있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르고 사람마다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면접관의 예측이나 그리고 식상한 답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면접관들이 항상 서류를 이렇게 보고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면접관의 뇌에서 도파민을 막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답변을 말을 할 수가 있을까?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, 이제 이런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기출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. 나는 높은 연봉을 원하는 사람인가? 아니면은 나는 적성을 따라가는 사람인가? 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? 라고 말을 했을 때,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한 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유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도파민이 일어나느냐, 일어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높은 연봉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여러분 흔히 높은 연봉이다 라고 하면은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. 사실 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연봉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, 잘한다, 인정을 받는다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 결과물을 냈을 때 사람들이 와, 너 진짜 대단하다. 그리고 너는 어쩜 이런 것까지 해낼 수가 있어?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일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. 높은 연봉을 따라갔을 때 나 역시 좋아하는 것의 감정까지 따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봉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이것처럼 정답이 나왔습니다.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생각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. 내가 잘한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. 이런 상황일 때
이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?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나는 이 일 자체도 즐거울 수 있다. 이렇게 갔던 적은 없었을까?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면은 높은 연봉을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반대로 적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를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적성이 나는 너무 좋아요 이것이 라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성에 맞다라는 것은 이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간다. 그리고 결과물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다. 저는 이것을 적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서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즐겁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거.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래요. 강의를 할 때 정말로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몸이 좀 힘든 상태에서 수업을 딱 가잖아요. 그럼 저는 수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막 받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힘든 줄 모르고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간다.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성이 맞으면은 일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간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 길잖아요. 근데 이 긴 시간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. 그죠? 그런 쪽에서는 나는 적성을 선택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, 본인에게 질문하고 본인을 분석을 함으로써 나만의 답변을 만들었을 때 면접관들에게 도파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. 꼭 예쁜 외모나 몸매가 승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생기더라도 이런 말하기, 이렇게 도파민을 일으키는 말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흥미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. 이문학 면접이었습니다.